이제부터 문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러려면 문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겠죠? 모두 알고 있듯이 법이란 것은 정해놓은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문법은 문장을 만드는 규칙을 정해놓은 법을 말하는 거예요. 즉, 문장을 만드는 법을 문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나 쓸 때 이 문법을 따라 읽고 써야겠죠? 그럼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문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단어이고요. 두 번째가 문장이에요. 결국 문법은 어떤 단어를 문장에 어디에 넣을까를 정해놓은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어를 8가지의 품사로 나누고 있고 문장을 4가지 구성요소로 나누어 놓았어요. 그래서 8가지 형태의 단어를 4가지 문장의 요소에 알맞게 넣기 위해 문법을 배우는 것이죠. 자, 그럼 8가지 품사부터 알아볼까요? 단어를 8가지 품사로 나눌 때는요, 단독으로 쓰이는 품사들이 있고요, 다른 품사들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 품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품사부터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사물의 이름을 붙일 때 사용하는 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대명사가 있는데요. 이 대명사는 이름을 중복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사 대신 사용한다고 해서 대명사라고 불러요. 형용사는요, 사물의 형태나 상태를 설명해주는 품사인데요. 결국 명사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죠. 동사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에 대해 나타낼 때 사용하는 품사이고요. 부사는요, 명사를 제외한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 그리고 문장 전체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해주는 품사예요. 이렇게 5가지 품사들이 기본으로 사용하는 품사이고요. 그럼 이제부터 문장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볼게요. 문장은 4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로 문장을 만들려면 행위자가 있어야겠죠? 그 행위자를 주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행위자가 하는 행동이나 행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예요. 이 둘이 없으면 문장이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은 행위자가 행동을 했을 때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요소인 목적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어가 있는데요. 보어는 동사가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 그 설명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소예요. 앞에서 필수 요소는 주어와 동사라고 했는데요. 그럼 보어나 목적어는 필수가 아닌 거네요. 그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말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문장은 목적어와 보어가 있나 없나에 따라 5가지의 기본 형태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러면 문장의 5가지 형태를 살펴볼까요? 문장은 동사가 목적어나 보어를 가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5가지 형태로 나누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나누는 기준은 목적어와 보어겠죠? 그래서 목적어와 보어가 없이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1형식 문장이 있고요. 주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서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보어만 가지고 있는 2형식 문장.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만 가지고 있는 3형식 문장과 목적어가 받는 사람과 주는 물건 2개가 필요한 4형식 문장이 있어요. 이 4형식 문장을 우리는 늘 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수요동사라고도 불러요. 마지막으로 목적어와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목적격보어를 가지는 5형식 문장이 있네요. 여기서 3과 4, 그리고 5형식 문장처럼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1과 2형식 문장처럼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부르죠. 2형식과 5형식 문장처럼 보어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불완전동사라고 부르고요. 보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완전동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1형식 동사를 완전자동사, 2형식 동사를 불완전자동사, 3형식과 4형식 동사를 완전타동사, 마지막으로 5형식 동사를 불완전타동사라 불러요. 이렇게 문장의 구성 요소로 문장을 5가지 표현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이 5가지 형태의 문장의 구성 요소에 어떤 품사들을 넣을지 알아보면 되겠네요. 여기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5가지 품사와 문장의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문장의 구성 요소는 아니지만
형용사나 부사처럼 다른 품사에 대해 설명하는 품사들도 문장 안에 사용되겠죠? 이런 것들을 수식어라고 불러요. 문론 수식어는 문장의 구성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고 내용을 더해주는 역할만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먼저 명사와 대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니까 행위자인 주어나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설명하는 보어에 들어갈 수 있어요. 형용사는 원래 명사에 대해 설명하는 품사니 수식어에 들어가고요. 또 보어가 명사를 사용하는 주어나 목적어에 대해 설명하니 보어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그리고 부사와 문장 전체에 대해 설명하는 품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사는 문장의 구성 요소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수식어에서만 사용돼요.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말해주는 품사니 문장에서도 행동을 이야기하는 동사에 들어갈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문장의 5가지 형태의 품사를 이용해 단어들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젠 8품사 중에서 다른 품사와 결합해 사용하는 품사를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문법에서 문장과 절과 구에 대해 알지 못하면 나머지 품사를 이해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머지 품사를 배우기 전에 문장과 절과 구에 대해 알아보고 갈게요. 원래 문장은 주어와 동사, 목적어, 그리고 보어 4개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아무리 길어도 4단어로만 구성돼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문장들은 수십 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건 문장 여러 개를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놓아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과 구의 개념을 이해해야 전체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문장이란 건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문장 보호로 끝이 나는 것을 말해요. 그 문장 안에서 다른 문장이 접속사와 주어 동사로 구성되어서 하나의 품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것을 절이라고 불러요. 절과 같이 하나의 품사를 가진 하나의 단어로 인식은 하지만 문장의 구조를 갖추지 않은 형태를 구라고 불러요. 예제를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I was young이란 문장 제일 앞쪽에 when이란 접속사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이 절이에요. 그리고 전치사인과 대구라는 명사가 하나로 뭉쳐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장의 개념이 없이 있죠? 이 부분이 구예요. 그리고 when부터 시작해서 마침표까지 전부를 문장이라고 불러요. 이때 앞쪽의 절은 문장 전체가 언제 일인지에 대해 문장을 설명하고 있는 부사로 사용되겠죠? 그리고 뒤쪽 구의 경우도 사는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기 위해 동사를 설명하는 부사가 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구와 절의 개념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나머지 품사인 전치사와 접속사를 알아보러 갈게요. 지금부터 배우는 품사는 단독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항상 연결되어 사용하는 품사들이에요. 먼저 전치사를 볼까요? 전치사는 앞에 위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 앞에 위치할까요? 바로 명사 앞에 위치해요. 명사 앞에 붙어서 명사의 의미를 덧붙여주고 있어요. 이건 우리말의 조사와 같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전치사는 항상 명사 앞에 위치해야 하니 항상 전치사와 명사가 같이 다니는 전명구의 형태를 만들 거예요. 전명구도 구의 형태이니 하나의 품사를 가져야겠죠? 전명구는 형용사나 부사 2가지 품사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오브조이라는 전명구가 더 시티인 명사를 설명하고 있으니 이 경우에는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인 대구가 리브라는 동사를 설명하고 있으니 이 경우에는 부사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접속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접속사는 같은 요소끼리 연결을 할 때 사용하는 품사예요. 주어와 주어, 목적어와 목적어, 문장과 문장, 어떤 형태든 같은 요소끼리는 접속사로 연결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등위 접속사에 대해 살펴볼게요. 등위라는 말은 같은 위치에 있다는 말이에요. 두 문장을 비교해서 같은 문장 요소에 다른 단어가 있고 나머지 위치에는 같은 단어가 있는 경우에서요. 같은 단어로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거예요. 예를 들어 개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있을 때 목적어인 개와 고양이는 다르지만 주어와 동사인
I have는 중복이 되고 있죠? 이 두 문장을 and로 연결시킨다면 중복된 I have를 한번 생략하고 I have도 and a cat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죠. 이때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도 돼요. 두 번째로 종속 접속사인데요. 종속은 하나가 다른 하나에 딸려 붙는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는 주인이, 하나는 종이 되는 거죠. 이때 종속 접속사를 가진 쪽이 종이 되어서 종속절이 되고요. 나머지가 주절이 돼요. 예를 들어 앞쪽 부분에 when이라는 종속 접속사가 존재하고 있으니 when부터 0까지가 종속절이 되고 나머지 i부터 마침표까지가 주절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8가지 품사와 문장의 구성 요소, 그리고 구와 절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문장 안에서 구와 절을 어떻게 분리해내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볼게요. 이제는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와 절이 되고 절을 줄여서 구를 만들고 이것들을 하나로 만들어 긴 문장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 이 긴 문장을 읽을 때 절과 구를 분리할 수 있다면 긴 한 문장이 아니라 짧은 문장 여러 개로 이해할 수 있으니 좀 더 쉬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문장을 분리하는지 알아볼게요. 영어 문장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동사예요. 그러면 동사를 기준으로 잡기 위해 동사 앞뒤에 슬러시 기호로 끊어볼게요. 이 경우에 동사도 하나의 구의 형태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조동사가 오면 동사원형까지 함께 끊고 비동사 뒤현재 분사가 오면 진행형, 과거분사가 있으면 수동형이 되니 확인하고 함께 끊어야 해요. have 동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있다면 완료의 형태로 함께 끊어야 해요. 그 다음부터는 완료와 진행을 합쳐서 have been ing 형태의 완료 진행형으로 수동형과 합쳐서 be being pp의 진행 수동형으로 have been pp의 완료 수동형으로 have been being pp의 완료 진행 수동의 형태로 함께 끊어주면 돼요. 여기까지 동사를 기준으로 잡아줬다면 전치사는 항상 명사와 함께 전면구를 만들어줘야 되니 전치사에서 명사까지 한 단위를 묶어주세요. 지금부터 종속절과 투부정사, 동명사구, 분사구에 대해 끊기를 시작할 거예요. 이런 절과 구는 종속 접속사나 투 동사원형, ing, pp에서 시작해요. 문장에서 이 형태가 보이면 무조건 꺽쇠로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시작점이 문장의 제일 처음에 온다면 문장을 설명하는 부사나 주어인 명사로 사용될 거예요. 부사라면 문장에 대한 설명이니 콤마 주어 동사로 이어지는 첫 부분에서 닫아주시면 되고요. 명사라면 동사 앞에서 닫아주시면 돼요. 명사 다음에 시작점이 온다면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일 거고 명사는 주어가 될 거니까 다음 동사를 찾아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온 뒤에 시작점이 나온다면 무조건 문장의 끝까지 가서 닫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문장을 보는데 조금 더 편해질 거예요. 이제 예문을 하나 볼까요? 지금 보이는 문장에서 most 다음에 있는 of는 전치사이니 앞에서 열어주고요. 뒤로 가서 첫 번째 명사인 트리즈에서 닫아줘요. 그 다음 서라운딩이 ing 형태네요. 그럼 앞에서 열어주고 most라는 명사가 나온 다음에 ing 형태이니 다음 동사인 have 앞에서 닫아줘요. have는 동사라서 앞에서 잘라주고요. have 뒤로 died라는 pp 형태가 보이니 거기까지 함께 묶어 닫아주세요. 그리고 뒤로 가다가 of라는 전치사가 보이면 앞에서 열어주고요. 뒤에 trees라는 명사에서 닫아줘요. 다음 단어 planted는 pp 형태니까 앞에서 열어주고요. 명사 % 다음에 나온 planted는 pp 형태니까 다음 동사인 are 앞에서 닫아주세요. are은 동사니까 앞에서 끊어주고요. 뒤에 left는 pp 형태니까 거기까지 함께 묶어 닫아주세요. 그럼 이제 문장 전체를 보면 조지 워싱턴의 집 주변에 오래된 나무 대부분이 죽어버렸고 워싱턴 집으로 가는 길에 심겨진 나무 중에 13%의 나무만이 살아남았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죠? 이렇게 긴 문장도 짧은 문장 여러 개로 나누고 나면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지금까지 알아본 팔품사와 문장의 구성 요소를 이용한 문장 만들기, 문장의 5가지 형태들, 그리고 구와 절과 문장에 의해 마지막으로 끊기를 통한 영어 문장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열심히 외우고 연습해보기 바래요. 다음 시간엔 대명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